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주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이 책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짧은 잠언 300개가 수록된 책입니다. 정말 400년 전에 나온 책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도 좋을 아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 대해 평생 가지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했으며, 니체는 이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인생 지침은 이제껏 만나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400년 동안 어떤 지혜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지금부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아주 세속적인 지혜,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탁월함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 노력과 능력. 탁월함에 이르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능력에 노력이 더해지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우월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노력의 대가로 명성이 따라온다. 노력이 적으면 그만큼 가치도 낮아진다.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빛나는 명성을 얻기보다 적당히 성공하고 싶다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변명일 뿐이다. 최고로 빛날 수 있는데도 보잘것없는 평범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능력과 기술,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은 노력이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강직한 사람이 되어라. 강직한 사람은 옳은 일을 추구한다. 대중의 열망이나 폭군의 폭력도 강직한 사람의 집념을 꺾을 수 없다. 하지만 누가 이런 정의의 불사조가 되려 하겠는가?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가? 사람들은 강직한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정직을 추구하다 위험이 따르면 즉시 그만둔다. 부정한 사람은 아예 정직을 부정하고 위정자들은 이를 감춘다. 강직한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과도 싸우기를 불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떠날 수 있다. 영악한 사람은 상관이나 국가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정직한 사람을 멀리한다. 하지만 강직한 사람은 이런 위선을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한다. 강직한 사람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영민함보다는 정직함을 끝까지 추구하고자 한다. 만약 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떠난다면 그 이유는 강직한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행운이 부를 때는 주저 말고 따르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당신의 운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의 기질보다 운에 더 많은 것이 달려있다. 때가 한참 지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행운을 기다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행운도 때가 있다. 하지만 행운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면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행운의 여신은 용기 있는 자를 좋아한다. 반대로 불운이 닥친다면 그 불운이 더 번지기 전에 과감히 그만두어야 한다. 상대의 의도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언중유골. 우리는 의도를 숨긴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미묘한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내뱉는 말은 악의적이고 무례하며 해롭고 정욕에 사로잡힌 말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말 공격은 호감과 존경심을 앗아가 버린다. 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악의적인 말과 빈정거림에도 끄떡없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의도를 숨긴 말은 잘만 활용하면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려거든 더 조심해서 쓰고 그 말을 받을 때도 조심해서 받아야 하며 말의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악의에 찬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방어할 수 있으며 잘 예측하면 피해갈 수 있다. 진실은 소수이고 오류는 흔하다. 생각은 신중하게, 말은 지혜롭게 하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때는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만이 할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비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갑절의 증오심을 부를 수도 있다. 비판의 대상과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모두를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수는 흔하고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자기 입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처음 의도 아닌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은 반박하는 일은 물론 반박당하는 상황도 피한다. 물론 속으로는 비난을 대비하더라도 실제 입 밖으로 낼 준비는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지만 억지로 강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택하되 자신을 이해해줄 소수의 올바른 사람 앞에서만 침묵을 깨고 자기 뜻을 전한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내면도 외면 못지않게 철저히 관리하라. 화려한 현관을 자랑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오두막과 다름없는 집이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지루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이끄는 대화는 첫 몇 마디만 끝나면 자연스레 지지부진해진다. 이런 사람은 시칠리아식 화려한 말투를 뽐내며 대화를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대화는 침묵으로 접어든다. 생각이 샘솟지 않아 이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현혹되지만 내면을 보는 현명한 사람은 그들 안에 비판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라. 천천히 쌓아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준비 없이 시작한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였다. 뛰어난 자질도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죽은 사자의 갈기는 산토끼도 잡아당길 수 있다. 용기가 없어서 지체하다 겪는 어려움은 용기 있게 시작해서 마주한 어려움보다 더 힘들다. 정신적 용기는 육신을 뛰어넘지만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용기는 위대함을 지키는 방패다. 용기가 부족한 겁쟁이는 육신이 나약한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자질을 가졌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태만이라는 무덤을 찾아 들어간다. 항상 기억하라. 자연은 꿀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날카로움을 함께 허락했다. 우유부단보다는 실패를 선택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댐에 가둬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지성을 쓸 줄 알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행동한다. 또 머지않아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를 이룰 준비를 한다. 자신에게 언제나 행운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데 보통 사람은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사교성이 없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항상 으스대며 건방지게 군다. 불행하게도 이런 야수와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인내심과 두려움 속에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억지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무례하게 굴며 안가품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아무도 다가갈 수 없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에 고립을 자청한다. 그로 인해 자신을 개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 밝고 쾌활한 성품을 지녀라. 적당히 쾌활한 성품은 결점이 아니라 재주다. 쾌활함은 조금만 더해져도 모든 일에 흥미를 돋운다. 뛰어난 사람은 이 같은 유머를 즐기기에 모두의 호감을 산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자신의 위엄과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과 관계를 쌓다 보면 그냥 웃고 넘겨야 할 일이 많다. 농담과 같은 재치를 발휘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인간관계를 유하고 쾌활하게 끌고 가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법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를 얻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는 직접 경험이 아닌 정보로 먹고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법이다. 즉, 귀는 진실의 소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에 색을 덧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행운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라.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다. 위가 크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그릇도 크다는 뜻이다. 큰 그릇을 소유한 사람은 행운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과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일 수 있다. 능력의 크기가 원래 작거나 훈련이 부족해서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행운이 오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고통받는다. 감당 못할 명예를 얻은 사람은 여유가 없고 부자연스럽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항상 위태롭다. 이런 사람에게는 행운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며 소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지나친 자기만족은 피하라. 지나친 자기만족은 보통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하면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자세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재능에 만족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자기 불신은 일종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행여 불행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위안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불신하여 미래를 걱정해 본 사람은 불운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디세이를 쓴 호머도 깜빡 졸 때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왕좌에서 내려올 때가 있었다.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처럼 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공허한 자기 만족의 꽃을 피우고 다시 자기 만족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반복할 뿐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불신하면 불쌍한 영혼이 된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란 모름지기 서로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존재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모든 사람은 기대받는 대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얻어라. 마음이 가는 대로 말이 따라간다. 여기에 친구를 사귀는 비법이 있다. 좋은 말과 행동을 먼저 베풀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사귐에 있어서 호감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호감은 친절한 행동과 말로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행동과 모습이 달라진다. 만약 주위에 친구가 없다면 적으로 둘러싸여 살아야 한다. 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안녕이라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사람과는 머지않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호감은 목표 달성의 지름길이다. 신은 인간이 호감을 이용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면 좋은 평판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어서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하지만 남의 호감을 얻으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 호감이 곧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인 셈이다. 지름길로 들어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호감 속에는 용기, 열정, 지식, 분별력과 맞먹는 힘이 들어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으면 결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호감은 지위나 국적, 일과 같이 물질적인 영역에 공통 분모가 있으면 쉽게 얻어진다. 또 능력이나 의무, 명성, 가치와 같은 더 숭고한 정신적인 영역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다. 호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얻으면 쉽게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호의를 얻도록 항상 노력하고 호의를 얻었다면 잘 이용하도록 하라. 능력은 자연스럽게 보여줘라.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잘난 척은 다른 사람에게 천박한 인상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심어준다. 모름지기 언행이 자연스러워야 보는 사람도 편안한 법인데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잘난 척하면 보기 거북하다. 또 사람들은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행동에 호감이 따르는 법이다. 어떤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공로를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감추어야 한다. 모든 노력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인 척 가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현인은 자신이 가진 장점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능력에 무관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2배로 위대한 법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에게 찬사를 받는다. 하나의 결점이 재능을 감춘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다. 욕망도 감춰야 하지만 결점은 더 감춰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자랑한다.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실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 명성이 오래 머문다. 특히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일식대가 되면 달도 태양빛을 감출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가 위대한 재능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실수를 감춰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인생의 법칙은 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 대신 신뢰를 나눠라. 불평은 연민보다 화를 부른다. 또 불평은 그 불평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길을 터준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밝히면 또 다른 모욕적인 행동을 부른다. 과거의 일을 불평하면 미래에도 불평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면 무시나 경멸을 받는다.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남의 호의를 칭찬하도록 하라.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계속 호의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호의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받았던 호의를 언급하면 된다. 따라서 불평보다는 신뢰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리한 사람은 실수나 결점을 들춰내지 않는다.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 우정도 잘 유지하고 반감도 잠재운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다. 홀로 지혜롭기보다 무리와 함께 미치는 게 낫다. 정치인이 항상 하는 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자라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 가운데 혼자 지혜롭다면 홀로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가 무지에서 나올 때가 있고,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대다수의 사람은 무지하다. 완전히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일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홀로 미치는 것보다 무리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물론 괴물이 되기를 불사하면서까지 특이한 사람이 되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갖춰라. 안목이 높은 사람의 공통적인 장점은 대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다. 꿀벌은 벌집을 만들기 위해 꿀로 향하고, 독사는 독을 만들기 위해 쓴 풀로 향한다. 취향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나쁜 점을 먼저 찾는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 좋은 점이 한 가지씩 꼭 있다. 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책도 읽다 보면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수천 가지 장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가지 치부에만 집중하며 비난한다.
마치 청소부라도 되는 듯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 흠집을 이잡듯 뒤진다. 그렇게 다른 이의 흠으로 가득한 치부책을 머릿속에 채워넣는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안목만 낮춘다. 쓰레기를 뒤지며 남은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불황자처럼 슬픈 삶을 살게 될 뿐이다. 반면에 수천 가지 결점에도 아름다운 점 한 가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의 긍정적인 안목은 행운을 부른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면서까지 나 좋은 일만 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경멸이란 자기 만족에 대한 처벌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 집중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눈앞에 다른 사람을 두고도 자기 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또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혹은 알겠죠? 같이 상대방이 이해했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습관은 혼란을 부른다. 이는 자기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습관이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상대방의 칭찬과 아첨을 바라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런 사람을 인내하지 못한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반응에 기대어 겨우 말을 이어간다. 이들에게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어리석은 브라보가 필요하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때 신중함이라는 기술이 필수다. 친구와 떨어져 있어야 좋은 때가 있고 가까이 있어야 좋을 때가 있다. 평소에는 대화도 잘 안 하다가도 떨어져 있으면 시시콜콜 자신의 안부를 전한다.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참을 수 없던 단점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만큼 친구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가 있다. 좋은 친구의 세 가지 자질은 화합, 선함, 진실이다. 친구가 전부다. 그러나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은 적다. 어떻게 친구를 골라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친구를 골라라. 같이 늙어가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물론 검증도 필요하긴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무르익은 관계가 최고의 친구를 만든다. 친구 없는 삶은 사막과 같다. 우정은 인생의 선함을 배가시키고 악함은 줄여준다. 친구란 불운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이자 영혼의 통로이다. 동정심 때문에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마라. 한 사람의 불운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된다. 불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운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게 만든다. 번성할 때는 모두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 반대로 역경에 빠져 모두의 호의를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심이 하루아침에 동정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운명이 이렇게 인생의 판을 흔들 때는 주의해야 한다.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디든 있다. 어제 행복하게 높이 날던 사람이 오늘은 비참한 모습으로 불행한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자신이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라. 칭찬은 안목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칭찬이란 자신이 훌륭한 것을 알아보고 칭찬할 줄 아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동이다. 칭찬은 대화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도 따라하게 만들며 칭찬할 만한 행동을 다시 낳는다. 칭찬은 훌륭한 사람에게 세심한 방식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위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말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험담하며 비웃는다. 그것이 험담을 듣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고 착각한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간사한 짓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생각이 짧은 사람과 잘 통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뛰어난 업적보다는 현재의 대단치 않은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칭찬 대상을 교묘하게 평가절하한다. 이렇듯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꿰뚫어보고 너무 과장하는 말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첨하는 말 때문에 우쭐해지지 않도록 하자. 과장과 아첨은 방식만 다를 뿐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남다르다고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잘 알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데도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면 파멸하기 쉽다. 잘 모르겠으면 옳은 길을 선택하라. 이미 보장된 길은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또 아는 것이 적으면 왕도를 선택하라. 잘 알든 모르든 독특한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 하지 마라. 책임을 지면 그 일의 노예가 된다. 다른 사람보다 운이 더 많이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항상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도 있다. 자유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귀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보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게 낫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으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책임을 호의로 착각하지 마라.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신을 의도적으로 구속하려는 경우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뛰어난 사람의 3가지 특징. 뛰어난 사람은 깊고 이성적인 생각, 풍부한 능력, 유쾌하며 정제된 안목이라는 3가지 선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 좋은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생각이 더 좋다. 모름지기 생각이 생각에만 그치면 쓸모없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는 올바른 판단력은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사람은 20대에는 의지가, 30대에는 지성이, 40대에는 판단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고양이의 눈처럼 빛나는 이성을 지닌 사람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분명하게 생각한다. 또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은 최고로 복된 능력이다. 이를 통해 매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재빨리 생각해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유쾌한 안목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400년 전에 쓴 스페인 철학자의 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 좋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그리 바뀌지 않았나 봅니다. 읽다 보면 이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싶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는데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유익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거나 삶의 목표에 있어 나침반이 필요한 분들,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한 편씩 읽어보면 좋은 길잡이가 될 듯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